제가 꼭 유의미한 돌아가실 때 이거 그래도 생각보다 색다른 접근 방법인데 라고 해서 남는 게 있이 돌아가실 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으신 분이지만 이 적으신 분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세션 제목이 ICBM 도입 시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라고 정했습니다. ICBM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여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ICBM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가 이미지에 넣었죠. 그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쏘아져 올리듯이 ICBM 또한 쏘아져 올라갈 거다라는 뜻에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ICBM 그리고 체크포인트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ICBM 다 아실 테지만 이 뒤의 내용을 위해서 이해를 좀 돕고자 ICBM이 뭔지 한 번씩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oT 그리고 C 클라우드, B 빅데이터, M 모바일입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까지 결합이 됐을 때 실은 AI가 그 이후에 등장하겠죠. 근데 최근에 이 AI의 등장과 ICBM의 등장으로 굉장히 많이 경제학적으로 또는 노동학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세션들 앞에 기초연설부터 해서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뭐 빅데이터부터 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도입할지, 클라우드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이후에도 빅데이터 시각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있으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인문학적으로 많이 접근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경제학적으로 좀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미지 보시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저거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 러다이트라고 치면 바로 첫 번째 이미지로 뜨는 게 이겁니다. 즉 19세기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19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들이 도입이 되고 자동화 공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박탈당할까봐 기계를 부시자라는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이죠. 그러면서 최근 21세기에는 이 ICBM과 AI를 통해서 나의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사람들의 일거리가 준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21세기에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진짜 그런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19세기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토마 피케티 자료에 의하면 18세기에서 21세기까지 인구의 증가가 19세기 초에 10억 명이었습니다. 10억 명이었던 인구가 21세기 들어서 70억 명이 됐죠. 즉 7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려대로라면 인구는 저렇게 7배가 증가했는데 일자리는 줄어야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장학마켓에 대한 통계인데요. 보시면 이 회색 줄로 고만고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있고 빨간 곡선으로 인구 증가 속도에 똑같이 맞춰서 급증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입니다. 제조업은 산업혁명의 혜택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사람 대신 기계를 쓰면서 일자리는 현상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직업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다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최근 한 40년, 50년 된 자료를 보면 직업의 수가 3천여 개였던 게 지금은 15,000여 개까지 직업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그 직업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하는 건
똑같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 직업이 더 세분화돼서 더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진짜로 그런가? 직업의 수가 진짜 그렇게 세분화하고 있는가? 그러면 산업으로도 한번 보죠. 직업만 그런가? 인더스트리를 한번 보자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 자동차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가 제일 빠르실 것 같아서 자동차 예를 들었습니다. 1975년에 현대에서 나온 프루니가 70년대에는 2차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2010년도에는 판매 차종이 상용차만 봤을 때 무려 26종의 차가 지금 판매되고 있죠. 소형차, 경차, 중형차, 준중형차, 중대형차, 대형차, SUV 등등 이렇게 산업 자체도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인지 기술의 발전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세분화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마 양쪽 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직업이 세분화하면서 전문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의사와 변호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 변호사라는 직업, 전문직이죠. 20세기 초반에도 전문직 그냥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아산병원에는 진료과가 무려 49개가 있고요. 변호사에는 정식 법제적으로 규제를 받는 전문직이 36개나 있습니다. 여기 있지도 않은 뭐 이혼 전문 소송, 학원폭력 전문 뭐 이런 변호사들도 수두룩하고요. 의사 역시도 암센터에 들어가면은 또 암 전문가들이 수두룩하죠. 이렇게 점점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직업이 단지 세분화만 되느냐? 세분화로 인한 전문성은 깊어지지만 그로 인한 역효과는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역효과가 바로 디스커넥트라고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현재는 모든 것을 커넥티드한다 라는 개념이 이 시대를 뒤엎고 있잖아요. 하지만 직업군에 있어서는 이 직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 나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직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병원에 가셔갖고 또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저 공무원 찾아가셨을 때 뺑뺑이 도셨던 기억 많으실 겁니다. 이비인후과 갔더니 비뇨기과가 됐다가 비뇨기과가 됐더니 뭐 어디 다른 데 피부과가 됐다가 그런 것처럼 자기 분야가 아니면 손도 안 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좀 대표적으로 최근 인문학에서 나타낸 책이 바로 이 오베라는 남자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2015년도에 이게 글로벌한 베스트셀러가 됐고 국내에서도 이제 영화까지 돼서 국내 개봉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오베라는 남자에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잃어버린 형태의 지식들만 넘쳐난다. 즉 인터넷이나 커넥티드 된 상태에서 많은 지식들은 저희가 다 담을 수 있어요, 머리에. 근데 이 지식들을 써먹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아마 먼 미래도 아닙니다. 먼 과거도 아니죠.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집에서 차가 고장나면 아버지가 고치고 하수도가 막히면 아버지가 하수도 뚫고 어디 타일이 벗겨지면 아버지가 타일을 붙이고 심지어 TV가 고장나도 아버지가 고치셨었어요. 지금 그런 집들 있으신가요? 지금은 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전문가 불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시죠. 뭐 하나 고장나도 내가 한다기보다는 전문가 불러.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더 빨리 할 수 있고 문제 없고. 그래서 그러한 틈새를 노리고 비즈니스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에 들어간 곳이 바로 산업군인데요. 컨택센터라는 산업군입니다. 아마 다들 문제가 생기시면 또는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다산 120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사 콜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콜센터의 산업 규모 자체가 2001년대만 해도 3.8조였던 게 지금 2015년도에는 무려 1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과거에는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지배의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아닌 누군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라는 의식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산업군이 바로 컨택센터입니다. 이 컨택센터가 무려 이 300% 가까이 성장해 오도록 변화하는 동안에 이 틈바구니를 절묘하게 파고 들어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는 곳입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작년에 그 복합기 시장, 즉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복합기 시장에 A3 기기를 들고 들어갔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전에는 이 복합기 시장은 캐논이나 앱손 같은, 리코 같은 이미 레거시 시장 자체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최첨단 기술을 동원을 해서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한 복합기를 들고 들어갔죠. 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한 복합기를 어떤 식으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데모 영상입니다. 자,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이 상담원의 PC에서 이러한 리모트콜이라고 하는 원격 지원 도구로 로그인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상담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이러한 6자리 핀코드를 가지고 이 복합기에 있는 복합기 OS를 바로 상담원이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커넥팅을 하는 거죠. 즉 디스커넥트가 되고 있는 시대에 커넥팅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전문화된 니즈를 더욱더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기기 자체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고도화가 되고 있는 이 복합기라는 도구. 예전에는 복사기 하면은 소프트웨어 오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종이 걸림, 드럼 파손 이런 하드웨어적 오류만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기 자체도 모든 게 다 컴퓨팅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사용자들은 더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사용자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저건 전문가가 해야 돼, 내가 할 게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삼성은 북미 시장부터 유럽 대륙까지 일단 한국이 아닌 대륙 지역에 먼저 이러한 서비스를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복합기를 상담사가 저렇게 직접 원격 제어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뿐만 아니라 저런 물리적인 오류, 잼이라든지 토너 교체 같은 경우도 상담사의 화면을 통한 원격 지원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한편 상담사가 꼭 한 자리에 앉아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상담사 내지는 엔지니어가 외부 외근 중에도 얼마든지 고객의 니즈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서비스, 모바일 투 모바일 서비스 역시도 삼성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PC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복합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사용자들이 내 PC가 문제가 있어서 프린트가 안 되나? 복합기에 문제가 있어서 프린트가 안 되나? 그런 부분들 역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저 PC 지원들까지도 삼성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리모트 콜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PC, 모바일, 외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할 것 없이 어디서나 커넥팅을 통해서 디스커넥트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고, 직접 지난달부터 본격 런칭을 통해 북미와 유럽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기술의 고도화와 전문성이 증가에 따라서 오히려 역설적인 디스커넥팅이 발생을 한다. 최근에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이유가 세계화의 반작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넥팅이 유발되면 유발되고 요구사항이 늘어날수록 디스커넥트는 반작용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콜센터의 시장 규모, 최근 지난달이었던가요? 카카오에서도 상담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낸다고 하죠. 즉 상담사와 고객들을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상담 도구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이 이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브라질이었나요? 빈민가와 부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저 장벽하나 사이로 부촌과 빈민가가 있죠. 이렇게 양극화 현상. 즉 기술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고 기술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화두는 2001년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과학기술의 민주화는 과학기술의 진보 방향을 설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자라고 하는 민주화라면,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술의 민주화는 바로 소외받고 있는 기술의 소외층, 즉 기술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층들에 대해서도 기술 공급이 필요하다. 이 기술의 소외층과 중산층과 부유층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적, 나이의 고적, 그리고 직업의 다양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만 해도 연령이 높으시다 보니까 스마트폰 다루는 게 어려워지시고, 그리고 경제력을 얻다 보면 스마트폰 이외에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직업이 IT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BIT의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IT 기술을 접할 기회가 적고, 이런 분들처럼 기술 자체도 양극화 현상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해서 특정 계층만을 위한, 원래는 누구나 다 보편적인 기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정 누리는 사람들, 즉 헤비 유저들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헤비 유저들만 늘어나는 서비스가 과연 건전한 IT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마치 전기가 엔드-투-엔드로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저 시골 끝, 마라도 남단, 독도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술 역시도 저 끄트머리까지 기술에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 기술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까? 가장 이해하시기 쉽게 이것도 역시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엔티티 도코모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KT가 있다고 하면 일본에는 엔티티 도코모라고 하는 국영 기업이었다가 지금은 민간 회사가 됐죠. 일본 최대의 통신사입니다. 대략 한 8천만 명가량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 기술 민주화를, 즉 엔드 유저들에게까지 IT 기술을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어줄까? 처음에 도입하게 된 게 바로 이 모바일 팩이라고 하는 원격 지원을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당신은 원격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실은 엔티티 도코모도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질 줄 몰랐거든요. 먼저 그 지금의 회원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엔티티 도코모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엔티티 도코모가 고객들에게 이런 상담을 제공을 한다는 걸 직접 저런 콜센터에서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고객들이 많지 않다, 너무나 즉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고객 역시도 자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궁금해할 때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NTT 도코모에서는 이걸 안심 원격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실제 고객들에게 무료가 아닌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SK텔레콤이나 KT나 LG플러스에서도 거의 동일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무료죠. 이게 아마 일본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모르면 네이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내죠. 하지만 일본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 즉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내가 차라리 돈을 내고 정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겠다 라고 해서 유료 서비스화를 했고, 이 유료 서비스가 2012년에 처음에 도입했을 때 100만이었던 유료 회원 숫자가 현재는 1,800만입니다. 1,800만의 유료 회원 숫자를 NTT 도코모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수익이 될까? 월 이게 400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500원 정도 되는 거죠. 현재 환율로. 1,800만 명에게 월 400엔씩 받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억가량입니다. 월. 1년이면 조 단위의 수익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NTT가 이거를 수익 모델로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이것 자체가 수익이 된다기보다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원격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용성을 알려주고 스마트폰에 대한,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성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북도 볼 거고 애니메이션도 볼 거고 VOD도 볼 거고 게임도 하겠지. 정말 계획이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법이 미숙했던 사람들이 안심 원격 서포트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사용성이 높아지니까 점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료 콘텐츠들을 막 사기 시작한 거죠.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게임 쪽이겠죠. 게임 아이템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NTT는 이 안심 원격 서포트를 통해서 생성되는 직접적인 수익은 월 800억 가량, 그리고 간접적으로 확대되어서 얻는 수익이 조 단위가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서비스가 B2B이든 B2C이든 사용자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용자들이 그거를 잘 써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야 할 텐데 과연 잘 쓰게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저는 오늘 짚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두 가지 키워드인 걸로, 전문성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저렇게 소외되는 계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특정 계층들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 창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키오스크들, 무인 단말기들을 실제로 가지 않고 내가 앉은 헬프데스크 그 자리에서 원격 제어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아스템즈, 포스 단말기를 관리하는 그 아스템즈, 전국에 3만 개의 디바이스를 이 리모트 뷰로 관리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그리고 B2C의 대표적인 상품은 모비즌입니다. 모비즌이라고 하는 저희 그 스크린 레코딩과 스마트폰 원격 제어를 하는 제품, 곧 3천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아니구나. 두 번째로 저희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게임이, 여기 계신 분들 게임 많이 하시나요? 게임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 녹화하시는 분들 중에 한 95%는 게임을 녹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유저들만을 위한 특화된 SNS가 바로 게임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올해로 한 200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부스에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 네이밍이 변경된 거라 콜라박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URL에 그냥 remotemeeting.com 치시면 웹엑스의 화상 솔루션처럼 무료로 웹상에서 화상 회의를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문서 공유, 화면 공유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절대 로그인이나 불필요한 절차 필요 없습니다. 단 2번의 클릭으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추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저희 회사 소개와 그리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무려 지금 10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서비스 그리고 저희 제품을 어디에 활용하시면 가장 좋으실지를 한번 영상으로나마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리모트 콜이라고 하는 원격 지원 제품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상담원이 편리하게 자기 옆에 있는 비서처럼 원격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리모트 콜을 도입하면 고객과의 상담 시간은 줄어들고 그만큼 업무 처리 효율이 증가합니다. 또한 원격으로 기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이나 해외 지사로의 불필요한 출장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ROI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도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으로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콜로 원격 지원받은 고객의 94%가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리모트 콜의 고객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반응성이 결국 제품의 퀄리티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1번 기술이고요. 사용자들이 평가하는 것도 이 얼마나 빠른 반응성 인터랙션을 갖고 반응을 해주는 애한테 달려있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네트워크가 잘 끊어진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잘 돼야 됐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 필요했었고 저는 그에 맞춰서 이 모빌리티 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들 많이 개발을 해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세계 최초로 만든 만큼 가장 많은 디바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안드로이드 플러스 iOS까지 스마트폰 모두를 거의 대부분을 지원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콜은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원격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한 화면을 공유하여 실시간 원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콜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유저는 미국에 있는 기계 속에 연결되고 일본에 있는 유저는 일본에 있는 기계 속에 연결이 되면서 가장 빠른 원격 지원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격 지원 고객 동의 확인부터 데이터 암호화, 상담원 세부 권한 설정, 그리고 데이터 센터 보안 운영으로 이어지는 4단계 보안으로 안전한 원격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합 공용 옵션들이 고객의 니즈를 다양하게 만족시킬 수 있어요. 제로부터 할지, 상담부터 할지 이런 옵션들이 기술적으로 좀 있고요. 그 업무 프로세스나 통계 같은 경우도 오변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PC 원격 지원을 하면서 스마트폰 원격 지원, 기업 세계, 실세계까지 원격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어떤 기술 도노화를 이루어낸 운동력이면 아무래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를 미리 읽고 선제적으로 기술 연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더 자부합니다. 이 시장이나 환경, 기술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적인 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나 기술 변화에 대응해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선택. 리모트 콜 원격 지원. 네, 제가 너무 엑기스만 전해드리느라고 좀 시간을 짧게 썼나 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시간 하시면 저희 부스에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졸리실 텐데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서포트 이주명이었습니다.